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통한 외상후 성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에서 많은 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생활, 감염에 대한 억울함, 죄책감, 확인자 낙인, 타인 전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체적 후유증 또는 심리적 어려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상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상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외상 사건을 우리가 맞닿게 되면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 수준이 뚝 떨어지면서 모든 기능의 손상이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상 사건 이후 기능이 손상은 되지만 이를 극복하게 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이전 기능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상 이후 기능이 뚝 손상이 되지만 오히려 이전 기능보다 더 성장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외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조건 트라우마, 외상 사건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상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외상 사건 이후 기능이 손상되지만 오히려 이전 기능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좀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외상 후 성장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회복 탄력성을 심각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외상 이전에 회복하거나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개인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탄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으로 밑바닥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강한 회복력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통해 향상이 됩니다. 먼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수준에서 인지 능력이나 자기 효능감, 자기 규제 또는 상황 대처 능력이나 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수준으로 지지적인 가족 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특성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학교생활 또는 직장생활 또는 지역사회 경험과 지역사회 많은 자원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은 어떻게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외상 사건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상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성장은 단순히 외상 이전의 회복이 아니라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근근히 살아가는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즉 스스로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 후 성장을 하고 있더라도 또 다른 외상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깨진 꽃병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꽃병이 깨지면 다시는 꽃병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그 깨진 꽃병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외상, 즉 트라우마가 생기면 상처와 상흔은 남지만 외상 후 성장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변화로 자신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동시에 나의 강점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통해 온전히 나 자신을 수용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감사함과 자기 효능감,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삶의 지혜가 높아지게 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변화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변화입니다. 삶의 위기는 대인관계의 질을 검증하게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라든지 솔직한 자기 표현, 친밀한 관계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변의 힘든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성숙한 인간관계로 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인생관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감사함이 증가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에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종교적인 성장의 경험도 가지게 되며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넓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록 외상으로 큰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를 잃었지만 그거를 토대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기까지 하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부모님들은 매일 울기만 했고 그러면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것을 변화를 가져오고 나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운동, 경제활동 등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먼저 가족들을 돌보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을 챙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에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감사,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실존적인 문제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종교가 없었지만 신앙을 가지면서 몸과 마음의 안정감까지도 가지게 되며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상 후 성장을 통해 우리 인생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트라우마를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외상 충격으로 인한 대처 방법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덜 괴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아가 외상 이후의 기회를 끊임없이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리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찾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